저기 혹시 네. 여기 오면 결혼할 수 있나요? 아,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되잖아요. 아, 네. 아니. 안 질려요? 네. 질릴만도 한데. 아, 네. 네. 자, 뭐 결혼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의 이슈가 그겁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 관련해가지고 축의금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다 플러스 저출산 결혼 안 하니까 애를 안 낳는다. 근데 약간 그런 결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게 지금 네이버 메인에 떠 있어요. 여행비를 보태달라는 비혼 친구 황당하다 대 받은 만큼의 줘야 된다. 친구가 자기 결혼 안 했다고 여행을 돈을 보태달라고 그러는데 좀 그렇다. 돈을 요구하길래 아기 때부터 친구인 5명이 있는데 한 명이 이제 비혼을 선언했고 나머지 다 결혼을 했대요. 그 결혼하면서 이 비혼인 친구는 다 축의금을 낸 거야.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다 냈고 돌잔치까지 가가지고 돌잔치 비용도 또 줬대. 근데 얘가 난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나 여행 가는데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럴 수 있잖아. 그랬는데 이제 거기 사이에서는 아니 결혼식을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하하는 개념으로 주는 건데 그거 너가 비혼이라 그래서 그걸 주는 게 말이 되냐. 대 아니 그래도 돈을 주긴 준 건데 결혼 안 할 거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럼 받은 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친구라며 돌잔치까지 줬다며 10만 원이 뭐야 더 줘야지. 이렇게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쌤은 어떤 입장이에요? 저요? 저는 그냥 경조사 문화가 그지 같다라는 입장이에요. 하긴.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왜냐면 장례식 같은 거 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보태 써라 하고 주는 게 맞는데 참 그래요 이게 그게 작가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약간 중간인데 주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나만 결혼 안 하니까는 결혼 안 한 친구를 위해서 근데 이게 이거를 반대가 됐어야 돼.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결혼하는데 돈 이렇게 줬는데 너 여행 갈 때 우리가 좀 보태줄게.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해서 야, 뭐 또 뭘 그래 하고 받고 여행 갔으면 됐는데 이게 반대로 돼서 그 친구 야, 나 돈 줘. 이게 되니까 모양새가 별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 자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결국 비혼이라는 게 사회 이슈 중심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결혼은 안 할까? 왜 사람들이 저런 비혼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걸까? 그 비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연애도 귀찮아요. MZ세대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비혼, 집값, 코로나에 혼인이 51년에 최저치를 찍었대.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나오니까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라는 결과가 나왔대.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가 늘었고 대면 접촉 최소화로 연애조차 어려워졌어. 어디서 어떻게 만나? 소개팅도 못하고 소개팅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기침한다 그러고. 왜요? 아니 말이 되나? 왜요? 연애 안 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연애를 못했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진짜 재밌는 게 이 실화예요. 내 친구가 미팅을 잡은 거야. 3대3. 나 빼고 지가 이렇게 3대3으로 잡았대. 근데 뭐 사진을 딱 자기 남자애들이 사진을 보내줬대. 알았다 그러고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 어떡해. 그랬더니 여자애가 그때 코로나 초창기야. 완전 초창기.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때 막 못 볼 것 같아 이랬던 거야. 근데 얘는 당연히 뻥이라고 생각한 거지. 남자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깠다고 생각해. 사진을 보고. 근데 당일 파토잖아. 그러니까 매너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남자애가 질렀어 그냥 여자애한테. 아니 죄송한데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가 걸렸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신다고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화를 내면서 자기 확진 그 증서를 찍어서 보내준 거야. 그랬더니 남자애가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귀찮으세요 이러면서 기침은 나세요 막 그랬던 진짜?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 이게 코로나가 퍼지면서 누가 걸리면 이제 직장도 못 가, 주변 시선도 안 좋아, 남한테 피해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내가 걸리면 부모님도 걸려 이러니까 웬만하면은 누구를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애조차 어려워지면서 결혼 대기자도 감소했다.
결포자도 늘고 있대. 저게 코로나가 지금 2, 3년 정도 됐잖아. 요때 결혼 정년기였던 사람은 결혼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타이밍이 있는 거야. 그 나이대가 지나가면 시장에서도 소외받는 경우가 생기고 아예 그냥 내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마음 먹는 경우도 생겨. 결국은 이제 타임어택이야. 그러니까 저 시대를 놓친 저 사람들은 그냥 아예 결포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많은 거야. 혼인 건수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51년 만에 최저래. 역대 최저 혼인 건수. 아예 그냥 결혼 안 한다는 거지. 부동산 가격도 그렇잖아요. 집을 못 사.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비혼을 한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설문조사. 결혼 의향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청년이 전체 1000명 중에서 500명이었대. 남성은 왜 그랬을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71.4%. 71.4야. 그러면 압도적으로 그냥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야. 여자는 왜일까? 혼자 사는 게 행복해서가 거의 절반. 40% 정도. 남자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서도 그래요. 성공하면 결혼할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바뀌었다 그래도 요즘 그래 남자가 집 쪽을 더 많이 해가는 쪽 해가도 집이나 뭐 이런 면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 근데 나는 군대도 갔다 왔어. 어차피 뭐 여자애들 같이 뭐 비교하면 얘는 먼저 입사했어. 이러니까 얘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집을 해갈 수 있을 때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편이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 왜 혼자 사는 게 행복할까? 내 자유롭게 내가 다 할 수 있고. 저기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남자를 만나느니 혼자 사는 게 행복해서. 그건 당연하죠. 누구나.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남자를 만나느니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알파남이라는 게 또 등장을 했어. 네. 알파남이 뭐냐? 모든 면에서 여자가 뭐 보는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성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결혼 상대로서 그거를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상위 1%의 남자. 그 남자가 다른 여자들을 다 독식한다는 거야. 그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난다는 거야. 결혼은 안 하고? 결혼은 안 하고.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은 안 하되 저 여자들이 이 남자를 만나면 눈높이가 딱 책정이 돼 있어. 저기에. 이 남자는 이랬고 난 이 남자랑 연애했는데 내가 눈 낮춰서 결혼할 순 없어. 그냥 결혼 안 할게. 혼자 사는 게 행복해 그냥 차라리. 그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되게 씁쓸해. 왜냐면 이게 진짜 막 결국은 괜찮아. 아니 괜찮아. 뭐야? 아니 힘들었어요? 제가요? 네. 왜요? 그런 거 같아가지고. 저요? 얘기해봐요.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야. 그러니까 다 집을 구할 수 있고 다 그래도 요냥저냥 먹는 게 그래도 행복하고 나와서 사교육 안 시키고 그냥 애기 학교 보내고 이렇게 단란하게 가족끼리 가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왜 이런 걱정을 하겠어? 내가 의사를 만나든 변호사를 만나든 무슨 누굴 만나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그 현실을 사랑이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거야? 뛰어넘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지. 확률이. 그 포션이 크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자건 남자건 혼자 사는 게 행복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 아예 비혼을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아파트 매수하려고 이거 그 시뮬레이션 돌려본 게 있거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LTV가 80%까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4억 5천짜리 아파트를 LTV 80% 대출을 받게 되면 3억 6천 정도 대출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한
1억 정도가 남아. 그럼 1억이 내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지금 젊은 애들, 30대 애들 중에서 1억 있는 말도 안 애들이 되지. 있을까? 없죠. 아니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면 27, 28? 그리고 뭐 해봤자 지금 4, 5년? 이러면 1억 모을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그쵸. 어쨌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결혼이 줄어든 대신에 동거가 엄청 많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치? 부담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되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 동거라는 문화 자체가.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블라인드 글을 봤다시피 비혼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럼 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비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요 비혼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축의금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해외에서는 혼자인 여자들이 그들의 동화 같은 결혼식을 하고 있다. 왜냐면 남편이 배우자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싱글 웨딩이라는 거래요. 혼자 비혼식을 하는 거야. 비혼식을 싱글 웨딩, 솔로 웨딩, 솔로가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쨌든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축의금 들어오겠네? 그렇게 하는 거야? 해외는 문화가 조금 달라요. 해외는 선물을 해줘요. 그 웨딩 레지스트리라고 있거든요. 웨딩 레지스트리. 그렇게 쫙 종이에다가 필요한 걸 다 써요. 뭐 커피포트, 뭐 바디워시, 무슨 뭐 TV, 뭐 이렇게 써. 그럼 그걸 이제 친구들한테 쭉 뿌리거나 돌리면 거기에 이제 친구들이 맞는 선물을 사와서 거기다가 주는 거야. 비혼식 하는 거 한번 영상 볼까요? 어머. 솔로감이라고 합니다. 솔로감이. And she's not alone. The idea has been around for a while. Carrie Bradshaw famously registered herself at Manolo 나는 이거 선물 다 뿌렸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랑 결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on it back in 저 2003. 선물이에요. Hi, it's Carrie Bradshaw. I 친구들 초대하는 wanted to 거야? let you know that I'm getting married to myself. 이렇게 맛있어. 저런 것처럼 싱글 웨딩, 솔로 웨딩, 솔로가미 이런 비혼식을 하는 외국의 케이스들도 굉장히 너무 많이 좋다. 늘어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도 엄청 퍼질 것 같은데? 급속도로? 이 우리나라도 정도면?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실제로 비혼식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비혼식을 하면 기업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SK증권은 비혼 선언을 한 직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예요. 유급휴가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5일이 지원될 것으로 전해진다. 야 멋있다. 저렇게 이제 결혼하는 사람은 사실 이제 결혼 휴가도 가고 뭐 이렇게 뭐 그것도 하잖아. 돈도 주고 화환도 보내주고 하잖아. 그런 거를 못 하니까 비혼식을 하면은 증권사가 저렇게 직원한테 준다. 나중에 다시 결혼한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이제 못 받는 거지. 그때는. 비혼은 저렇게 받아버렸으니까 복지를. 그때는 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축의금 못 받는 거야. 결혼식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약간 비혼식 한다 그러면 그 회사 문화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비혼식 한다고 축의금 내라 그러면 저 새끼 진짜 돈 받고 싶어가지고 무슨 비혼식 하면서 축의금을 달래. 근데 이런 사회적인 인식 자체를 없애는 게 이제 회사나 나라에서 저렇게 해주면 조금 그런 문화가 없어지죠. 정착이 되는 거죠. 롯데백화점도 야. 미혼 직원에게 결혼과 동일한 경조금과 휴가를 지급하는 미혼자 경조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데 이제 화환 보내주잖아 원래. 근데 화환은 반려식물로 대체해야 돼. 우와. 현재까지 한 30명의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하는 직원에게는 비혼식도 열어주는 러쉬 코리아도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결혼기념일 축하금과 동일한 10만 원을 미혼 직원 생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될 거야.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결혼은 그냥 해야 되는 삶의 한 코스였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결혼과 비혼은 그냥 선택의 다른 두 개 하나일 뿐이야. 그러면 결혼을 하는 사람 위주로 절대 사회가 돌아가면 안 되지. 자, 이렇게 비혼에 대한 복지를 해줬더니 그런 얘기도 해요. 비혼주의자들이. 그럼 우리는 애 낳으면 뭐 그 출산 휴가, 그 다음에 뭐 출산 그 수당
뭐 이런 거 먹지 복지 있잖아. 그치, 결혼한 사람들은 나오니까. 그거 왜 안 줘? 우리 그건 어떻게 해? 우리 애 어떻게 안 돼? 낳을 건데. 그때 러시코리아가 반려동물 수당, 양육 수당 개념이야. 아이를 낳으면 육아 수당을 받는 것과 비슷하게 반려동물 수당이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월급과는 별개로 매달 5만 원씩 준대. 무지개 다리 건너면 휴가도 따로 줘. 왜냐? 반려동물도 가족이니까. 그럼 반려동물 안 키우고 싶은 사람한테 또 다른 걸 해야 되겠네, 그러면. 키워야지. 어떻게든 뭐라도 키워. 거북이라도 하나 키워야 되겠네. 근데 이게 반려동물이니까 햄스터도 되지 않을까? 그치, 동물이지. 아니 소라게도 되지 않을까? 소라게? 다 되지. 개미도 되지 않을까? 집에 바퀴벌레 있으면 제 반려동물이에요 하면서 수당 달라 그래. 밈이에요. 저희 그 암컷 수컷 하나씩 사는데 새끼도 있어요. 저기 동물 수당 주세요. 그러면 2마리만 더 오르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매달 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지. 반려동물의 그런 딱 제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수당도 준다는 거. 이런 것처럼 비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복지들과 사회적인 시선과 사회적인 액션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지금 너 되게 느끼는 게 우리 비혼이라는 말 쓴 것도 되게 얼마 안 됐다? 맞아. 원래는 미혼이었어. 그렇지. 아직 안 했다. 그렇지. 근데 이게 비혼으로 쓰자고 장려를 했는데 이 개념이 되게 금방 사람들이 입에 착착 잘 달라붙게 되는 왜냐면 것 같아. 미혼이라는 건 앞으로 결혼이 예정돼 그렇지. 있지만 아직은 안 한 거잖아. 근데 비혼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아이의 선택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아이의.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지. 자, 이렇게 비혼식 그리고 회사에서 비혼 뭐 이렇게 장려, 복지 이런 거 해주면서 아까의 그 축의금 논란, 친구들의 축의금 논란, 일단락 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비혼을 장려하니까 복지를 주니까 아니 저출산 시기인데 비혼을 장려해? 이런 또 시비가 나와요. U+의 비혼 지원금을 신청한 직원의 게시글이 하루 2,600회 이상을 줘. 응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형평성에 맞다라고 하는 반면에 출산율도 저조한데 비혼을 장려하는 거 아닌가. 비혼을 선언까지 한다는 게 구차해 보인다. 비혼 선언 글을 올려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게 결국은 사회적인 구조에 맞춰서 다 이렇게 좀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애 낳기 싫고 결혼하기 싫은데 나라 출산율 높이자고 결혼하고 그렇지. 아이를 낳는 그렇지. 건 말이 안 되지. 사실 저거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스타트인 게 불평등한 스타트인 게 애초에 애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 나라 시스템이 딱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오히려 애를 낳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출산율이 저조하다 이러면 싱가포르처럼 이민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민자들로 출산율 정책을 저출산을 좀 해결하려는 대책을 세우던가. 저출산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중국도 최근에 사망하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적은 그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일본도 저출산 심각하죠. 고령화에. 거기다가 미국, 영국, 캐나다 좋은 나라들, 선진국들은 다 저출산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서라기보다 그냥 이제 하나의 이게 문화가 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뇌 구조가 바뀐 거야. 비혼 자체가 아니면 저출산이. 이연결된 건데 비혼이 나는. 비혼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그래, 저출산이 그래, 이어지게 그렇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다 자꾸 막 이유를 막 붙이고 하는데. 맞죠. 근데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특히 심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198개국 중에서 꼴등이에요. 우리나라 특히 더 그렇다는 거지. 왜 그럴까? 뭘 왜 그래? 애 낳아서 뭐해?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열심히 빡세게 살았는데 고작 내가 지금 하는 게 그냥 회사에서 돈 버는 거더라. 그렇지. 그리고 아직도 나는 먹고 살기 팍팍해. 내가 노력은 100을 했는데 지금 나한테 내가 체감하면서 돌아오는 건 10밖에 안 돼. 이런 세상에 내 애를 살게 할 수는 없어. 그치. 이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안 나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비혼 관련된 기업들의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풍토가 변하고 있다는 거.
왜 결혼을 안 하는지,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거 약간 씁쓸하게 우리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머지않아 이건 씁쓸한 문제도 아니게 될 것이다.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문화가 돼서 결혼했니 안 했니라고 궁금하지도 않을 것 같아. 맞아. 이제 그때쯤 되면 그냥 뭐. 그리고 비혼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실 그런 그 싱글맘, 싱글데디에 대한 그 사회적 시선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 호주 다닐 때는 내가 진짜 고등학교 엄청 좋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어동고등학교 나왔는데. 이 왕족 고등학교. 아니 왕족이 귀공자들만. 못 들어가서 그러면. 왜요? 아니잖아, 귀공자가. 저는 아니고.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랬구나. 그랬는데 거기 어떤 남자애가 부모가 엄마가 둘이었어요. 레즈비언 커플이었거든요. 얘를 입양한 거예요. 입양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근데 애한테 엄청 잘해줬어. 근데 아무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레즈비언 커플이나 아니면 싱글맘이나 싱글데드한테 그렇지. 뭐 이상하게 막 볼 필요 없다. 그렇지. 그거를 막 캐물을 필요도 없고 그걸 말 필요도 없고 애가 행복하게 또 뭐 잘하기만 하면 사회적인 시선으로 나쁘게 볼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비혼과 저출산에 대한. 저는 이제 소개팅 하러 가야 돼서 끝내죠. 돈 없잖아요. 뭘요? 돈 없는데 어떻게 소개팅해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네.